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중등 마지막 시험이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월 개강한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아서 어제 자꾸만 확인을 했어요. 여기 계신 쌤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4학년 재학생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작년에 약간 살짝 아깝게 떨어지신 재수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는 다년간의 임용시험을 걸쳐온 그 장수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 진짜 식상하고 지겨운 말이지만 그 말 진짜 맞아요. 그래서 1월 첫 개강하는 이 첫째 날부터 앉아와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올해는 결과가 반드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에 오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지금 시작 너무 잘하셨고요.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듣고 또 인강으로도 들으실 때 제가 강의에서 최대한 많이 반복해 드리고 또 구조화를 잘 짜드려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기본 이론 강의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T는 이렇게 총 4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강의 안내, 그 다음에 합격 노트랑 이번에 저희가 계속 사용할 기본 이론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어떻게 복습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머리는 좋지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단기 시험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장기 시험을 치르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그 정해진 복습 스케줄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단기 목표를 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 시작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강의 안내인데요. 보시면 기본 이론 강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2가지예요. 크게 딱 2가지만 완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월 때부터 나는 이 기본 이론을 마스터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목표이고, 기본 이론은 딱 단순하게 2가지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조와 틀이에요. 아마 여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구조화 또는 뭐 마인드맵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하실 텐데, 구조와 틀은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바로 서랍장의 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조와 틀입니다. 특히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서랍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와 틀은 서랍장의 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몇 번 책 칸에 몇 번에 있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구조와 틀은 그런 서랍장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학은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장의 영역도 있고 비장의 영역도 있고 약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조와 틀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 이 제한된 시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필요한 걸 잘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와 틀을 잡는 것이 기본 이론 강의의 진짜 핵심이고요. 2번째는 이 기본 이론 강의는 뭐 심화, 확장, 탈기출, 신강론 이런 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 기출되었던 것들 중에서도 진짜 빈출되었던 것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적어도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꽈락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꽈락을 면하자라고 하는 40%를 채우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본 이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꽈락 기준 혹시 다들 알고 계세요? 전공에도 꽈락이 있는데 우리 전공은 뭐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중에서 40% 미만이면 꽈락을 해요. 80점에서 40%면 32점 미만이죠. 그래서 32점을 확보하는 그런 공부가 지금 여기는 기본 이론반이고, 그 다음 선생님들은 이 32점 확보한 거에서 점점 추가해 가시면서 이제 좀 더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나는 80점 만점을 받겠어 이런 건 정말 잘못되었고, 우선은 기본 이론반 때는 꽈락을 면하는 40점을 확보하는 40%를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 기본 이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바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 이 기본 이론 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역별 구조와 틀과 그 구조와 틀에서 특히 정말 빈출되었던 다른 사람이 절대 틀리지 않는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기본 이론 반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토대를 탄탄하게,
반면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재수나 장수 선생님들은 그 개념 다 들어서 알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말 잘 못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빈 곳이 있다면 확실하게 찾아서 채우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기본 이론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수 선생님들은 이론, 개념, 그러니까 용어가 낯서시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강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초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합격 노트가 무엇인지, 기본 이론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수업 한 차씩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오전에 한 3시간,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한 3시간 이렇게 6시간짜리로 강의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강의 한 차시 수업마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합격 노트의 구조화를 같이 확인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구조화 바로 옆에 핵심 개념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쌤들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제가 붙여왔죠? 그 합격 노트의 샘플인데요. 그 지금 합격하신 중등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합격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샘플을 만들어 왔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수업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구조화를 확인하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것이고, 이 구조화 내용 중에서도 가장 빈출되었던 선생님들께서 기본 이론반 때 아셔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개념과 이 개념과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반 때 반드시 확실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내용만 써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시, 1시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2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가 딱 한 차시의 분량으로 제가 계획을 해서 다 찢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필기하면서 들으실 건데, 자, 재수생들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학습장애에서 수업 중에 활용하는 필기 공간이 있는 학습지 뭐라고 부르죠? 안내된 노트 기억나세요? 가이디드 노트? 안내된 노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합격 노트예요.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필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 표시도 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학습장에 가서 다 들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안내된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달해야 될 핵심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의 장점은 뭐였죠? 노트 필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한 용도로 만든 게 바로 합격 노트예요. 그래서 1시간의 분량이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기본 이론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서 우리가 합격 노트에 정리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긴 합격 노트로 와서 앞에 있는 내용 구조 한번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화로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조교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이렇게 활용할 거야 라고 채워주신 부분인데요. 그 선생님은 여기 옆에 있는 빈칸을 이렇게 쓸 거래요. 3, 4월, 7, 8월 앞으로 확장될 내용을 채워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점점점 추가해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붙이거나 또는 타이핑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6페이지는 자기는 확장 노트로 쓸 거래요.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여백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백이 있으면 나중에 7, 8월 문제풀이 강의나 또는 모의고사 때 해당하는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틀렸다. 그러면 오답 노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서 자기가 이 문풀이나 모고를 틀린 거예요. 그런 문제를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오답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 합격 노트 잠시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빈칸으로 뚫려 있어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1년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동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채워 나가실 수 있게끔 여백을 준 노트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형성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8페이지, 총 장수로 따지면 4장이죠. 4장이 한 세트예요, 항상. 그래서 4장이 한 세트로 수업 1시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수 있는 공간, 확장하실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형성평가까지 풀어보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8페이지씩 끊어가지고 제가 다 강의 계획을 해서 만든 노트예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에서 계속 같이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우는 거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노트 이렇게 활용할 거고요. 수업의 흐름은 항상 합격 노트로 구조화 열고 핵심 개념 확인한 다음에 기본 이론서로 해당하는 부분 확인하고 또다시 구조 와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 한번 같이 체크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 이론서는 확장의 느낌이에요. 특히 제 기본 이론서 혹시 한번 다들 보셨을까요? 기출이 다 분류되어 있죠? 기출이 분류되어 있다는 거는 빠지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 중에서 빠지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기출이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에 해당하는 근거는 다 실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 그 기출과 기출 앞뒤의 내용이 맥락적으로 다 실려 있기 때문에 확장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이론서가 제 교재만 하더라도 총 4권이죠. 너무 두껍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이렇게 수렴하는 거, 내가 정말 기본 이론서 중에서도 외워야 될 개념들을 모아서 압축해둔 게 바로 여기 있는 합격 노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확장해야 될 부분과 수렴해야 될 부분을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공부해 나갈 예정이에요. 작년에 만들었던 단권화 노트라고 있는데 그 단권화 노트가 사실 재수 선생님들만 잘 활용하게 되고 제가 강의에서 계속 활용하지 않았더니 그 천차만별로 활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정말로 강의 내내 선생님들이 노트 정리까지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시험장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합격 노트와 기본 이론서 활용할 거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기본 이론은 확장. 여기 있는 단권화 노트, 합격 노트는 수렴의 개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해가는 노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이제 복습의 일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항상 일요일쯤이 되겠네요. 그 한 주차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께 이제 월요일부터, 우린 직강이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직강 토요일 오시기 전까지의 스케줄을 짜드릴 거예요. 자, 아까 합격 전략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세요. 기본 이론 반 때는, 특히 상반기 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적절한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하시면서 쉬시는 것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4일, 그래서 굳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날짜 하루는 픽하셔가지고 나는 주말에 강의를 들었으면 월요일에 쉬어도 되고, 또는 월요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복습하고 수요일에 쉬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요일은 마음대로 정하시되 총 4일 정도는 복습하셔야 될 거예요. 기본 이론이 워낙 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강의 내용, 저랑 같이 강의 때 필기했었던 합격 노트나 기본 이론서에 표시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구조와 틀, 제가 한번 일요일 때 구조와 틀을 어떻게 인출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틀을 복습하실 텐데요. 사실 스터디는 선택이시긴 해요.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 짝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구두 인출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의 장점은 구두 인출을 하면서 내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습하실 때 스터디를 짜셔도 괜찮고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구조와 틀에 대해서 한번 인출해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때는 엄청 깊게 인출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핵심적인 틀이라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합격 노트에 있었던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형성평가는 보통 선생님들이 들었던 강의 내용에서 다 답안 커버가 가능하고, 또 기본 이론서 찾아보시면 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굳이 제가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우리가 1, 2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압축 특강, 전부 다 특강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특강에서 한번 기본 이론 전체의 내용을 복습할 건데요. 그 복습할 때 답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답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고 여기 있는 마지막 복습 강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중요한 압축 특강에서의 이 형성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풀어두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힘듦이 줄어드시겠죠? 그래서 항상 매 주차마다 이 형성평가를 풀어두시고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짜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4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1, 2월 달은 초수 선생님들은 당연히 좀 시간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일을 병행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1, 2월 달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구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구정 일주일 빼고도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요.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날개 기출 있죠. 기본 이론서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해당하는 개념 옆에 기출 문제가 분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답지 나눠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 이론서 책 날개에 있는 답지 나눠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풀고 바로 이건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풀어보시면 진짜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세팅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스텝이 있어요. 이걸 나누어가지고 1, 2, 3, 4일 일정으로 구조화 복습하고 형성평가 풀고 기본 이론서에 있는 기출까지 푸는 거가 복습 주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거를 좀 나눠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의사소통 장애를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복습 일정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 노트를 항상 기준으로 복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가 한 차시 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합격 노트 기준으로 제가 항상 복습의 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과 당부의 말인데 뭐 잔소리라면 잔소리겠지만 작년 중등 발표가 12월 31일 2021년에 마무리 짓는 31일에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31일에 떨어졌던 선생님이 연구실로 찾아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매운 닭발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년에 기간제를 할까 어쩔까 고민하셨었는데 제가 진짜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개강하는 첫 주차에 바로 왔어요. 거의 죽을 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본 이론반이다 보니까 거의 파이널 정점을 찍고 온 재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도 앉아서 끝까지 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필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지켜봤는데 진짜 이러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꼬박꼬박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 중등 선생님 2차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1차 고득점을 합격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첫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그 시작에 반을 하신 거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올해는 초수 선생님들도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그다음에 다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작년과는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항상 직강에서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계신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었던 초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쌤도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초등 2차는 바로 이번 주에 끝이 났죠. 그래서 너무 팡팡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년 이맘때는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첫 시작 지금 마음가짐 그대로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비록 지금 막 TO가 절벽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험이 사실 우리 여기 수험생들 중에서 서울대생 있으세요? 연고대생 없죠? 다들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 특수는. 그래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인내와 끈기의 문제였어요. 엉덩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게 저도 실감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었고 한자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본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그 선생님들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고 너무 빨리 시작하신 거라서 칭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같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강의 시작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